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원래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앞에 서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스타일이어서, 네, 원래 이 자리에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건 선생님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나는 유아교사로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용고시를 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였고 19년 추시 때 합격을 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올인을 해서 좀 직강 수업을 들으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경력이 하나도 없지만 2차 시험을 보러 갈 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현장 경력이 없어도 정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력 없는 초수 선생님들께서도 걱정 안 하시고 시험 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타일을 알고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보면서 약간 경쟁의식 느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혼자 그냥 가만히 칸막이 갇힌 곳에 있으니까 핸드폰 만지게 되고,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도서관을 가야겠다 해서 도서관에 갔더니, 유아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자극받아서, 내가 좀 더 오래 앉아있어야 되지? 내가 좀 더 있다 가야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또한 10월까지 계속 쉬었어요. 일요일은 교회 갔다 와서는 무조건 쉬는 시간. 그래서 일요일은 쉬고 대신 평일날 내가 더 집중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재수생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시험에서 잘 되지 않을까라고 불합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못했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9년도 시험을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출에 나왔던 학자랑 기출에 나왔던 내용만 본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언어 제가 여기 적었는데 언어의 기능 중에서 할리데이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럼 나는 할리데이만 본 거예요. 할리데이만 보고 뒤에 스타브랑 야콥스는 뭐 얘는 중요하겠어? 기출에 나온 애가 중요하잖아 이러면서 걔네만 딱 보고 시험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스타브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러면 어떡해요? 전 당연히 그 시험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출에 나왔던 학자만 보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학업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내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서랍장을 만들어서 넣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건 선생님께서 구조화 자료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니까 이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년 출시 때는 이제 제가 경쟁률이 급속도로 높아진 거예요. 막 40대 1의 경쟁률이 있는 걸 보고 저거 다 채점하려면 서술형 내가지고 그 사람들 언제 채점 다 하고 감당하겠어. 그냥 정확한 키워드 나오는 주관식의 답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정말 그 키워드만 이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스타브, 야콥슨 다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나 과학에서 그렇게 서술과 이유를 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문제에서 다 나가게 되면서 또 19년도 출시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정말 그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 피아제에서 인지적 평형화다. 그럼 이 인지적 평형화라는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동건 선생님께서 특히 사상 공부하실 때 스토리텔링 굉장히 잘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제가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그걸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각 시기별로는 제가 공부 방법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각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논술의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시험에서 15점, 두 번째 시험에서는 16점을 받았어요. 왜 나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왜 논술에서 점수가 안 나오지 생각했더니 저는 찾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저만의 생각을 썼던 게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찾아 쓰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찾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논술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처음 딱 앉아서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시험 문제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딱 앉으면 논술 먼저 해야겠다. 매일매일 논술 먼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몸에 그냥 체득화되고 익혀져서 논술 시험지 딱 받자마자 이거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시를 보고 난 이후에는 시험 공부를 할 때 항상 논술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논술 공부하려면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술 공부할 때도 저는 딱 그냥 이렇게 개요도만 잡아서 개요도 쓰는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논술 원고지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요도를 잘 잡게 되면 충분히 원고지에도 잘 옮겨 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부터는 원고지가 없어진다고 들어서 저는 개요도를 잘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도를 이제 잘 작성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요도를 작성하실 때도 내가 이러한 키워드 내용들을 적어야지만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장을 적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함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시다. 제가 이제 나만의 틀을 만든다라는 것처럼 뭐뭐시다. 요한은 뭐뭐 하는 것을 놀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틀을 위에 딱 적어놓고 두 번째 논거에서는 놀이 요인에서 교사 주도적 활동에 반영하는 방법을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적어놓고 글을 쓰면은 제가 딱 키워드 중심으로 이 틀에 맞춰서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강조해주셨던 것처럼 기출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동호 선생님 기출 문제집은 아예 표시를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 보면 수학 문제 더 많이 풀기 위해서 그냥 수학 노트 따로 사가지고 거기다 풀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기출 문제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긴 문제는 기출 문제에 있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숙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만 계속 이렇게 많이 보게 되지 그 안에 내용은 잘 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추석 때 기출 문제를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기출 모음집으로 해서 묶었어요. 그리고 이게 합격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이렇게 단면 복사를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호남 연령 학급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지? 호남 연령 학급 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근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하고 옆에 호남 연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동건 선생님 책을 찾아서 쫙 제가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좋았던 점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19년도 출시 때 서술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만약에 발음 중심 접근법이다. 이때는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백지 쓰기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백지 쓰기를 할 때 그냥 정말 백지 놓고 쓰면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기출 문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동호 선생님 구조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냥 그걸 보고 베껴 쓰는 거라도 많이 해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화 자료예요. 구조화 자료는 제가 출시 전까지만 해도 아예 제본만 딱 떠놓고 보지도 않았던 자료예요. 전 구조화 자료 좋다 해서 동관쌤 선택했는데 봤더니 이게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야 싶어가지고 이거 제껴두고 다른 강사님의 요약집 시험장 앞에 가면 나눠주잖아요. 그거를 봤어요. 그러고 났는데 출시 합격 선생님께서 구조화 자료가 너무 좋다고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 방법 사용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는 근데 대신 꾸미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다 묶어서 옆에 사상 발달 놀이 이렇게 쭉 테이프 붙이고 안에는 제가 이제 개론책이랑 강론책 보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었어요. 뭐 선생님 아직 개론하고 계셔서 개론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브로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밑에 적어주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책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09년도에는 시간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서술되었어라는 걸 한 번 더 적어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구조화 자료에 또 옮기고 제가 개강론에 있는 내용도 여기 옮기다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일 천하로 끝났지만 이 내용을 읽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녹음을 한 다음에 밖에 다니면서 운동하거나 할 때 귀에 꽂고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스터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좋았고 스터디를 하면은 괜히 그 스터디에 더 몰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내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조화 자료를 그렇게 녹음해서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자 따서도 공부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전 처음에는 안 들었거든요. 비질지 몸을 왜 저렇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귀에서 계속 맹맹맹맹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조화 자료 보면서 체계를 잡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자 따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중에는 비질질 모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지? 그 내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니까 꼭 그걸 타이틀로 적어두시고 밑에는 응시, 비지지적 진술, 질문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옆에다가 옮겨서 또 내용 쓰시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직강을 다녔기 때문에 저도 수원에 살고 있어서 역까지 오는데 편도로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암기 카드에다가 적어서 보았지만 나중에는 출시 이후에는 이 구조화 자료를 더 많이 봤어요. 그냥 지하철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놀이의 특성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 굉장히 딱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시문이랑 해지서는 이번에 다시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또 추측하게 되는데 13년도 때 누리과정 바뀌면서 해지서랑 그 고시문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제 추측상으로는 바뀌니까 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시문은 그리고 솔직히 나오면 전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점 1점이 소중한데 고시문은 당연히 너네 맞아라고 내주는 문제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틀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꼭 암기를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펜으로 적지 않으시고 전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적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 컴퓨터로 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좋으니까 컴퓨터로라도 한번 쳐보셔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볼 때 가장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위주로 내주실 거야라고 전 동건쌤을 믿었거든요. 근데 기출 내용 말고 그 점 이외의 것에서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야,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면서 왜 기출 말고 다른 거 많이 내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시험 출제 경향이 이렇잖아요. 기출 문제 내용 중심으로 두지만 그 이외의 것으로 계속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딱 되면은 그 모의고사 문제들 딱 놓고 1번부터 이제 제가 정리를 또 했어요. 아까 기출 문제 하는 것처럼 그 내용 다 적고 다시 개강론 펴가지고 그 내용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해서 또 적어서 연습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의고사 내용도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진짜
내년에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보시고 하는 동안 많이 힘들고 좌절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게 진짜 시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 이거 다시 한번 내가 봐서 이 내용 나 이번엔 꼭 암기하고 숙지해서 시험장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말을 적게 한다고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친구들이 자꾸 이제 한 명, 두 명 떠나가는 거예요. 뭐 해봤자 재수밖에 안 돼 내가 뭔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은 초수에 다 합격해가지고 현장 가서 하는데 나 혼자 노량진 맨날 토요일마다 와서 직강 듣고 있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난 진짜 할 수 있어. 너 아니면 누가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항상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차에 대해서만 먼저 적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수업 시험 점수는 생각보다 제일 낮아요. 김혜경 교수님께서 제가 한번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불합격 이러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충격을 많이 먹고 갔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제 꼼꼼히 읽어야겠다. 그래서 1차든 2차든 정말 시험장 가서도 문제 꼼꼼히 읽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2차는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